여기 한 남성의 초상화가 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과 수염에 비해 주름이 많지 않고 건강함이 느껴지는 얼굴은 작은 눈과 입에 비해 커다란 귀가 눈에 띈다. 큰 키와 당당한 체구로 임금의 정복인 골룡포를 입은 남자. 용상에 앉아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그는 누구일까? 수많은 외적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불패의 명장이자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 조선의 첫 임금. 초상화의 주인공은 바로 태조 이성계다. 이 초상화는 전주 경기전에 남아있는 태조 어진으로 고종 9년인 1872년에 원본을 그대로 옮겨 새로 그렸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 보통 조선의 임금이라 하면 붉은색의 골룡포를 입은 모습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그는 푸른 옷을 입고 있다. 그림 속 이성계는 왜 청색의 골룡포를 입고 있을까? 명나라 황제들의 초상화를 살펴보면 대부분 황금색 의복을 입고 있다. 당시 황색은 황제를 상징하는 색으로 황색 옷은 오로지 중국의 황제만 입을 수 있었는데 이에 따라 이성계는 황제를 상징하는 황색 옷을 선택하지 않았다. 황제국을 칭하는 중국과 굳이 다투지 않겠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옷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왕의 복색인 붉은색이 아닌 푸른색을 택했을까? 아쉽게도 그 이유는 명확하게 남아있지 않다. 훗날 숙종도 이에 의문을 가져 신하들과 논의했는데 고려시대에 청색을 숭상했기에 조선개국 초기에도 청색을 사용한 것으로 추측한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한편 조선의 임금이 우리에게 익숙한 붉은 골룡포를 입은 것은 세종이 조선을 다스렸던 1444년부터다. 원나라에 이어 중국을 지배하게 된 명나라와 사대 관계를 맺는 것으로 정리된 후 명의 조선의 붉은색의 옷을 지정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옛 그림은 그 시대의 상황을 엿보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는데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 긴 이름을 가진 이 지도를 살펴보면 가운데 커다란 대륙이 있고 좌우로 길게 그려진 땅이 있다. 중앙의 대륙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 왼편 위쪽은 유럽, 그 아래는 아프리카 대륙이다. 오른쪽에는 유럽과 아프리카를 합친 것과 비슷한 크기의 큼직한 조선이 있고 그 아래 작고 길쭉하게 그려진 섬이 바로 일본이다. 이것은 조선의 세 번째 왕인 태종 이방원이 즉위한 지 2년이 되는 해 좌의정 김사형과 우의정 이무라는 두 정승이 당대 최고의 지도학자 이회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지도다. 실제 모습과는 사뭇 다른 이 독특한 세계 지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이 지도가 제작된 1402년은 이방원이 왕위에 오른 뒤 큰 위기를 맞이했던 시기다. 안변부사로 부임한 조사이라는 자가 함경도 지역의 세력을 규합하여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당시 함경도 지역은 왕위에서 물러난 태조 이성계의 근거지였기 때문에 이 반란의 배후에는 이성계가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조사의의 반란은 마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처럼 전개되었는데 처음에는 반군이 평안도로 진군하며 승승장구했지만 청천강에서 진압군에게 대패하면서 전쟁은 결국 아들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 지도는 태종 이방원이 아버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권을 더욱 강력하게 다지던 바로 그 시기에 제작되었다. 세계의 여러 나라와 더불어 조선을 크게 그려넣은 이 지도에는 조선을 강한 나라로 이끌겠다는 태종의 힘찬 포부와 자신감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태종의 뒤를 이어 평화롭게 왕위에 올라 조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세종 때는 어떤 그림을 남겼을까? 오늘날 그림책의 사퍼와 비슷한 모습의 이 그림을 살펴보자. 그림은 총 3부분으로 나뉘는데 이야기는 아래쪽부터 시작된다. 첫 장면에서는
한 사내가 잠을 자고 있고 왼쪽에 구름을 탄 신령이 그를 찾아온다. 두 번째 장면에서는 잠을 자던 사내가 일어나 어머니에게 공손하게 외출 인사를 드리고 있다. 마지막은 사내가 들판에 홀로 앉아 있고 그 위로 구름 속에 번개의 신을 의미하는 북을 치는 사람의 형상이 그려져 있다. 도대체 이 그림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걸까? 세종이 왕위에 오른 지 10년 후 임금을 몹시 언짢게 하는 소식이 들려왔다. 진주의 김화라는 자가 아버지를 살해하는 폐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세종은 이를 심각하게 여겨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의 선택은 법을 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교육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윤리 교과서를 만들었으니 그 결과물이 바로 1443년에 반포된 삼강행실도다. 이 그림은 바로 삼강행실도의 한 부분으로 중국 송나라 때 사람인 오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이의 꿈속에서 한 신령이 나타나 낮에 벼락을 맞아 죽을 것이라 예언을 하자 놀란 오이는 어머니에게 화를 미칠까 걱정되어 누이의 집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온다. 그리고는 홀로 들판에 앉아 벼락을 기다렸는데 오이의 효심에 감동한 하늘이 그를 어여삐 여겨 화를 면하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삼강행실도에는 글자를 못 읽는 백성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받을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골라 한쪽에는 글자를, 다른 면에는 그 내용을 설명하는 그림을 실었다. 백성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눈높이에 맞춰 교육 자료를 제작한 세종의 어진 마음이 그림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겉만 보면 평범한 왕의 초상화, 실제와는 다른 이상한 세계지도. 단순한 그림책의 사파로 보이지만 이 그림들에서 우리는 태조 이성계의 냉정한 현실 판단과 태종 이방원의 당찬 포부, 그리고 세종의 어진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문자가 직접 드러내지 못한 시대의 모습과 인물의 진심을 그림이 은밀하게 담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과는 다른 시각으로 혹은 더욱 깊게 역사의 진실을 탐구하고 싶다면 다양한 옛 그림에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